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화면접심사 예상문제풀이 장르 14 한국에서 생활하기입니다. 이번 장은 기화면접심사를 보기 위한 공부도 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꼭 잘 공부해서 시험에도 합격하고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시내 가까운 거리 시내 구간은 이동하는 수단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시외 구간 이동 수단, 먼 거리 갈 때 기차나 고속버스, 시외버스,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 KTX, SRT가 고속철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하면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환승 할인제도.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 중에 교통수단을 몇 번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의료기관 이용하기. 진료 과목 및 진료 분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안과.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비인후과.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치과. 치아 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신경 치료 등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쌉니다. 다음 약국과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 자사제 등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다음 금융기관 이용하기. 은행에서 하는 일.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맡아 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한국 돈과 외국 돈을 서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환전이라고 그러죠.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등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다음 금융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본인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거소 확인증, 외국인 거소 신고증 등을 말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 뱅킹, 현금 인출 카드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인출 카드 비밀번호는 신중하게 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만든 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 빌려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쇼핑하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먼저 재래시장. 식품, 의료, 잡화 등 여러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 값이 싼 편입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 부르고 3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을 3일시장, 3일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을 5일장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백화점. 의료,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식품, 의료,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됩니다. 가격은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중간 정도입니다. 다음 텔레비전, 홈쇼핑, TV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다음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불 방식.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을 잘 비교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특히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 두었다가 물건 교환이나 환불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건 구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 소비자 시민모임 전화 02-7399-5441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나라 언어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부르는 가족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죠. 나이가 들면 뭐 영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기 이름을 불러서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죠.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오빠라고 부르면 더 애교 있어 보이고 좋긴 한데 결혼을 하고 또 아기까지 생겼는데 오빠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생겼다면 오빠 대신 여보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자, 남편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아가씨라 부르고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누나는 형님이라고 하죠. 형님이고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이죠. 서방님이고 미혼일 경우는 도련님,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가 되죠. 동서. 자, 그리고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형의 아내는 형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을 안 봤네요. 부모님은 어머님, 남편의 어머니는 어머님, 뭐 시어머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래 시어머님입니다. 시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더 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 시자는 빼고 어머님이라고 그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는 아버님, 원래 시아버님이 맞는데 시자가 있으니까 좀 거리가 느껴진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버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다음은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부부 사이에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면 되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애기 이름이죠. 자, 아내의 여동생 보고는 처제입니다. 처제.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보고는 동서,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리고 아내의 언니 보고는 처형이 되죠. 처형. 그리고 언니의 남편 보고는 형님, 나이가 적으면 자기보다 적으면 동서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죠.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처남 이름을 불러서 누구 처남 그렇게 부르면 되고 남동생의 아내 보고는 처남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오빠 보고는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나이가 자기보다 적으면 처남이라고 하면 됩니다. 처남. 그리고 오빠의 아내 보고는 아주머니 또는 처남댁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부모님 보고는 장모님이죠. 어머니 보고는 장모님 이렇게 부르고 또는 어머님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보고는 아내의 아버지 보고는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고 친근감을 또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내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존댓말과 보통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존댓말 또는 높임말이라고 하고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없는 말을 보통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래 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합니다. 보통말 밥 먹어. 존댓말은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진지 드세요. 이게 높임말이죠. 다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에 가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또 유치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간, 기본교육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고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고 연장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오후 4시에서 7시 반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종일반이라고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지원, 아이를 임신하면 정부에서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라고 그러죠. 그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바우처를 가지고 뭐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지원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비나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교와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교,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태교라고 합니다. 산후조리, 아기를 낳은 뒤에 몸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9년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해서. 자, 다음 고등교육입니다.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날. 한국에서는 설날을 신정과 구정 두 번 지냅니다. 신정은 1월 1일, 양력 1월 1일,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요 차례가 설날에 지내는 것을 차례, 그리고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을 기제사라고 합니다. 자, 설날 아침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집안의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세배를 받은 윗사람은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덕담은 좋은 말, 새해 복 많이 받거라, 공부 열심히 잘 하거라, 뭐 이런 덕담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줍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함께 즐깁니다. 다음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자, 음력 8월 15일에 한가위 또는 가배라는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추석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석 아침에는 햅쌀, 그해 농사 지은 쌀을 햅쌀이라고 합니다. 햅쌀과 햇과일, 송편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성묘, 산소에 가서 절하러 가는 것을 성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을 먹습니다. 또한 씨름이나 강강술래 등 전통 놀이를 즐깁니다.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한답니다. 자, 의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혼식.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주로 예식장, 교회, 성당, 호텔 등에서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준비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돌잔치.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합니다. 여러 물건을 상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 잡는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보는 돌잡이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합니다. 이때 백설기,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옷을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회갑 또는 고희. 태어난 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보다는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칠순잔치 또는 고희라고 합니다. 70을 고희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70도 아직 젊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고희가 아니고 80이 돼서 팔순잔치가 일반화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례식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장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문상객을 받습니다. 문상객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조의금,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보고 2번 절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한 번 절합니다. 자신의 종교에 따라 절 대신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제사.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제사라고 합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는 기제사, 명절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상이 주는 복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시군,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가지 민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읍면사무소와 동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에는 주요 지하철역 무인 민원 발급기나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찰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지갑 등 타인의 분실물을 주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2를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소방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불이 났을 때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또 국번 없이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화재 신고를 할 때는 불이 난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주변의 주요 건물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아픈 사람의 증상, 현재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우체국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로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집 근처에 우체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계좌 개설, 예금, 보험 등 은행 업무도 가능합니다. 다음 도서관.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에서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1번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축의금. 2번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답 세종대왕. 3번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은 무엇입니까? 답 보통예금. 4번 우리나라 정식 국호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대한민국. 5번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답 신사임당. 6번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 조선시대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7번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답 치구기. 8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답 KTX. 9번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말해보세요. 답 6개 있으며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인천이 있습니다. 10번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신용카드. 11번 친척, 친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문화재나 유적지는 무엇입니까? 답.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12번.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합니까? 답. 처방전입니다. 13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이메일입니다. 14번.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를 3개 이상 말해보세요. 답.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 등입니다. 15번. 우리나라에 도는 몇 개 있습니까? 각 도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답. 8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입니다. 16번.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답. 제주특별자치도. 17번.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답. 보건소입니다. 18번.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 고용복지센터. 19번.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보이스피싱. 20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는 무엇입니까? 답. 아리랑. 21번.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5일장. 참고로 매일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하고 3일마다 열리는 시장은 3일장이라고 합니다. 22번.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답. 온돌난방. 23번.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구조로 구두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난방장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온돌입니다. 24번.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에 있는 그림을 각각 말해보세요. 답. 1,000원에는 태계이황, 5,000원에는 율곡이이, 만원에는 세종대왕, 5만원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25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답.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26번.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대학 수학능력시험. 27번.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회통합 프로그램. 28번.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무엇입니까? 답. 경인선입니다. 29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답. 경부선. 30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통카드. 31번.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교통카드. 32번.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텔레뱅킹.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 뱅킹,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텔레뱅킹이라고 합니다. 자, 33번.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인터넷 뱅킹. 34번.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의 색이 어떤 색일 때 건너가야 합니까? 답. 초록색입니다. 35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답. 태권도입니다. 36번.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씨름입니다. 37번.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무엇입니까? 답. 보통예금. 38번.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답.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입니다. 39번.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답. 고용노동부입니다. 40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맞벌이입니다. 41번.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답. 줄다리기입니다. 42번.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비빔밥입니다. 43번.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답. 제주도입니다. 44번. 제주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삼다도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바람, 돌, 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45번. 장례식장에 갈 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조의금입니다. 46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47번.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답. 현재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48번.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입니다. 이 음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 판소리입니다. 49번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공무원입니다. 50번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지 위에 날짜를 인쇄해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유통기한입니다. 51번 대형 마트에서 상품을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할인 구매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또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떡국입니다. 53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김장입니다. 54번 시나 군을 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다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 교육청입니다. 55번 교육부 밑에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 교육청입니다. 56번 꽹과리, 장구, 북, 징 등 4가지 악기를 가지고 무대나 실외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며 그 음악에 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사물놀이입니다. 57번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답 경인고속도로입니다. 58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답 경부고속도로입니다. 59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60번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답 동해입니다. 61번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돌잡이입니다. 62번 동짓날에 질병이나 귀신을 쫓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팥죽입니다. 63번 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 신분증입니다. 64번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답 국민행복카드. 65번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돌입니다. 66번 임신, 출산,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국가의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아이행복카드입니다. 67번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답 119번입니다. 68번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답
119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69번.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답 112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70번.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112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71번. 조선시대에 왕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답 경복궁입니다. 72번.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기관입니까? 답 사회복지관입니다. 73번.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답 반기문입니다. 74번.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국수입니다. 75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돌잔치입니다. 76번.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문상입니다. 77번. 길을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이 앞에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 짐을 들어 도와줍니다. 78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차를 멈춥니다. 79번. 옛날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쓰는 모자는 무엇입니까? 답 갓입니다. 갓. 80번. 설날에는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웃 어른에게 절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세배입니다. 81번. 설날에 아기에게 주는 돈은 무엇입니까? 답 세뱃돈입니다. 82번. 설날을 대표하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윷놀이입니다. 83번.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리고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설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잘못됐네요. 구정입니다. 설날이긴 한데 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양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83번 문제는 구정입니다. 음력 1월 1일이라고 하면 구정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84번. 한국은 몇 개의 계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절 이름을 말해보세요. 답 4계절이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85번. 우리나라 4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답 겨울입니다. 86번. 강원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답
가을입니다. 단풍은 가을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산이나. 87번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또는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원산지입니다. 88번 취직을 위한 면접을 받기 위하여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정보, 경력 등을 날짜 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답 이력서입니다. 89번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 은행입니다. 90번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통장입니다. 91번 70세가 되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고희 또는 칠순이라고 합니다. 92번 사람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답 환갑잔치입니다. 환갑이라고 하죠. 93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적과 싸우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문제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창덕궁,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 등이 있습니다. 95번 둥글 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리면 곡식이 갈라져서 나오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재래식 기구는 무엇입니까? 답 맷돌입니다. 96번 예전에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는 무엇입니까? 답 맷돌입니다. 97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일자리 등 고용노동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98번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답 결혼하기 전에는 도련님,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99번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씁니까? 답 국방비,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씁니다. 100번 한국의 수출품을 말해보세요. 답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이 있습니다. 101번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답 실업자입니다. 102번 각 지역마다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이장입니다. 103번 임신기간 중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태교입니다. 104번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퇴근입니다. 105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06번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국립묘지입니다. 107번.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집들이입니다. 108번.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가져갑니까? 답, 휴지나 세제를 가져갑니다. 109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외교관입니다. 110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부릅니까? 답, 사촌입니다. 111번. 시험 보는 날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엇을 선물로 해줍니까? 답, 엿이나 찹쌀떡을 줍니다. 112번. 초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113번.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장례식입니다. 114번. 엄마와 아이가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이가 서로 다른 길로 가서 서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백화점 직원에게 알리고 아이의 모습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백화점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면 112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15번. 한국의 민속놀이로서 설날에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제기차기입니다. 116번.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종묘입니다. 117번.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팔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답, 팔씨름입니다. 118번. 수영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아기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관리사무실에 가서 방송 부탁드리고 아기의 이름과 모습을 알려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를 봤는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119번. 산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112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20번. 자동차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안전벨트입니다. 121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람할 때 손으로 만져도 됩니까? 답, 만지면 안됩니다. 122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 손으로 만지면 안됩니다. 123번.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식사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전화를 끊고 식사를 마치면 다시 해야 합니다. 124번. 영화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답. 극장이죠. 영화관이라고도 합니다. 125번.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전화를 하거나 옆 사람과 떠들면 안 됩니다. 126번.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해서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답. 보행기입니다. 127번.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책을 넣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가방입니다. 128번.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정비하여 농민을 잘 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답. 새마을 운동입니다. 129번. 달걀,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으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삼계탕입니다. 130번.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답. 송편입니다. 131번. 햅쌀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 흔히 추석 때 빚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송편입니다. 132번.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된장입니다. 133번.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오곡밥입니다. 134번.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의 발효식품으로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김치입니다. 135번. 우리나라 음식 중 국물이 있는 음식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답.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등이 있습니다. 136번.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답. 된장, 호박, 두부 등이 필요합니다. 자, 좀 쉬었다 또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김치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답.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등입니다. 138번. 설날을 대표하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윷놀이입니다. 139번.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놀이로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를 정해서 윷말을 움직여 모든 윷말이 최종점에 먼저 통과하면 이기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윷놀이입니다. 140번. 정월 대보름 전날에 논둑이나 밭둑의 마른 풀을 태우면서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들을 죽이고 다음 농사에 거림이 되게 하던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답. 지불놀이입니다. 141번. 종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춥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탈입니다. 142번.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보건복지부입니다. 143번. 일자리가 없거나 직업을 잃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실업입니다. 144번. 한국의 방송국을 말해보세요. 답, KBS, MBC, SBS, EBS가 있습니다. 145번. 대한민국의 교육방송은 무엇입니까? 답, EBS입니다. 146번. 대한민국의 신문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답,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147번.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답, 구청 또는 시청이나 도청. 148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고용노동부입니다. 149번.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답, 미역국입니다. 150번. 2018년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는 어디입니까? 답, 평창입니다. 151번.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놀이입니까? 답, 강강술래입니다. 152번.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된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강강술래입니다. 153번. 17세기 후반에는 일본, 조선, 중국,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이 되었고 뿌리 모양이 사람처럼 생긴 약초는 무엇입니까? 답, 인삼입니다. 154번. 전세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확정일자입니다. 155번.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신문입니다. 156번.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려서 사용할 때 작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157번.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임대입니다. 158번.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계약서입니다. 159번.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차용증입니다. 160번.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자격증입니다. 161번. 취직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이력서입니다.
162번.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통장입니다. 16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164번. 물건을 사고 계산한 다음에 받는 종이는 무엇입니까? 답. 영수증입니다. 165번. 조선 세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앞에 북을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와서 북을 치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신문고 제도입니다. 166번.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하게 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167번.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최저임금제도입니다. 168번. 국가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169번.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차로를 따로 만들어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170번.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사회봉사 명령제도입니다. 171번. 미래의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보험입니다. 172번.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금융실명제입니다. 173번.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사전투표제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4번.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